우리 사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노인 인구 증가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앞으로 2030년이면 4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 즉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것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빨라지면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경제와 일자리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라는 제도적 장벽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떠난 이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고 설령 재고용이 되더라도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적인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를 의지하고 계시지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나 계속 고용장려금 같은 제도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각각 따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어르신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 역시 제도를 단순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구 끝에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바로 고령자 통합장려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흩어져 있던 장려금을 하나로 묶고 지원 규모와 기간을 늘려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자 통합장려금은 어떤 제도일까요? 고령자 통합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계속 고용이라는 것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제도를 없애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지원 대상과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분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측에서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제도를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명확히 명시해 두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 금액과 기간입니다. 정부가 밝힌 안에 따르면 기업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지원은 최대 3년 동안 이어집니다. 과거 계속 고용장려금이 2년까지만 지원되던 것에 비해 1년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수도권 기업은 매월 30만 원, 비수도권 기업은 매월 4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년간 지원받으면 기업이 받는 총 금액은 최대 1,4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의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와 유사하게 사업주가 중심이 되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습니다. 둘째,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실제로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셋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용센터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입니다. 기존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을 통해 근로자를 유지하면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두 제도 모두 의미는 있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가 나눠져 있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어르신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고령자 통합장려금은 이 제도들을 하나로 합쳐 단순화하면서 지원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째,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첫째, 고령자 개인의 소득 안정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만으로는 부족했던 생활비를 직접 노동소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인력 안정입니다. 고령 근로자는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어 새로운 인력을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정부의 장려금은 기업이 이런 인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균형 발전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 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경제 활력이 유지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유의할 점입니다. 아직 이 제도는 예산안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조건이나 제외 요건, 세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근속 기간이 요구될 수도 있고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규모 기업은 행정 절차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청 과정을 얼마나 간소화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령자 통합장려금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매월 30만원,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고용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통합장려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고용 안정을 지켜주고 기업의 인력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어르신 개인의 경제적 안정, 기업의 지속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사회 전체의 활력까지 모두 연결되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세부 지침이 확정되면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것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통합장려금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어른백서였습니다.